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병원 일이라는 게 힘들고 피곤하기는 해도 진료받으며 나아가고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들을 보며 그 속에서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진료하고 회진 돌고 연구 발표 준비하고 잠도 줄여가며 일하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온 건가 싶은 날도 많았어요. 일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인데 삶의 비중이 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 이러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너 괜찮은 사람 소개 안 받을래? 네 조건이면 다들 못 만나서 난린데 넌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에서 온 기력을 다 뺏기나 봐. 하루가 너무 정신없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보다 바쁘게 20대를 보내고 30이 넘으니 주변에서 결혼을 엄청 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다 보면 밖에서 사람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보통 선보는 걸 권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선보기 딱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나름의 이유로 그것마저도 거절을 했어요. 서로의 조건만 보고 만나면 생활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감이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활 패턴상 제가 꿈꾸던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쩌다 소개를 받아 만나도 늘 시간이 부족한 느낌에 쫓기듯 연애를 하다 보니 오래가지 못했었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오래 만나게 된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과 조교수로 있었고 둘 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꽤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성격도 잘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아서 유독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 이상으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부터는 근무 시간 외에도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느껴서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우선 직업이 같으니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문제가 되었던 생활 패턴이나 연락 같은 문제는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직장까지 같으면 너무 붙어있게 되니 나중에 헤어질 것도 걱정되고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지만 이런 연애가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2년쯤 사귀었을 때였어요. 그거 알아? 이 교수님이 병원장님 아들이란 소리가 있대. 뭐? 진짜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외탁인가 보지. 나도 너무 안 닮아서 처음엔 설마 했는데 저번에 병원 뒤쪽에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 봤어. 평소엔 서로 딱딱하게 대하더니 남들 안 볼 때는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가 싶더라. 와, 근데 어쩜 그렇게 티를 안 내? 그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면 티가 안 나나 몰라. 근데 교수님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소문이 있긴 했나 봐. 우연히 간호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자주 뵙지도 못할 병원장님이 저를 호출해서 이것저것 사담을 나누셨던 점이라든지 자주 소아과에 나타나서 둘러보신다든지 했던 것들이요. 단순히 소아과에 뭔가 주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가 했는데 그게 저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늘 얼버무리고 화제를 전환했던 남자친구의 태도까지 내심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의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까지 났어요. 그래도 연애를 꽤 했는데 굳이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걸 숨겼다는 게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야?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랑은 병원에서 비밀로 하고 있던 거라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미안해. 남자친구의 정성어린 사과에 시간이 좀 지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계속 화나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다 이해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꾸준히 사과했기에 화는 금방 풀렸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고 나니 문득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병원장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남자친구가 그동안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의료인, 의사 집안이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장인 만큼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가끔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풍족하게 산 티가 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제 자신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른 의사 동료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저를 갖는 바람에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깊은 애정 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작된 결혼은 불행했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아빠께서는 이혼하자마자 보란듯이 연락이 끊기고 잠수를 타셨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던 엄마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재혼하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권유로 인해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가 된 절 걷어주신 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였어요. 엄마가 집에서 늦둥이 막내딸이었던 탓에 저를 걷어주셨을 때도 조부모님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들이 부럽지 않게끔 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맛있는 거 한 끼라도 더 사 먹이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겠다며 은퇴한 지 오래되셨음에도 일부러 매일 부지런히 나가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자라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고생하면서 준 폐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게을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어쩌다 집에 와도 재혼한 집이 신경이 쓰여서였는지 제가 없을 때 잠깐 머물다 가셨어요. 지혜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너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지혜 많이 사랑하고 있어. 집에서 엄마가 머물다 간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울먹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늘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별로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엄마께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자라면서 아주 조금씩 이해했지만 어린 저를 버렸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그냥 부모라는 존재를 잊기로 했어요. 그저 세상에 혼자 남은 손녀를 걷어준 두 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커서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사실 처음부터 의사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의대는 오래 공부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됐는데 가능성을 본 담임 선생님의 견으로 넣었다가 합격하는 바람에 가게 됐죠. 할아버지가 그것도 못해줄 것 같으냐? 이럴 줄 알고 옛날부터 돈 모아뒀으니 걱정 말고 다녀라. 내가 언제 네 공부에 아낀 적 있든? 집에 부담될까봐 의대 안 가겠다는 소리하면 내가 죽을 때도 편히 못 눈 감는다. 그땐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퇴대한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합격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등 떠미시는 바람에 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존중받는 직업의 지급은 그때부터 또 죽어라 노력하고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였죠. 성장기 시절을 어떻게든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폐 끼쳐드리지 않게 용돈도 아끼고 어쩌다 돈 쓸 일이 생기면 죄스럽게 생각했던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에 덜컥 겁이 났어요. 이혼 가정인 것만으로도 꺼려하는 세상에 양쪽 부모에게 버려지기까지 한 저를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부모님 손에서 큰 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고 컸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그건 상대방 부모에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정 분위기에 대해 알아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결국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혹시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를 상처 주진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남자친구가 너무 놀란 얼굴로 묻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눈물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오빠랑은 미래가 없어. 이대로 만나다가 끝은 결국 결혼인데 우린 너무 다르게 자랐잖아. 오빠네 부모님이 우리 집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리 없잖아. 뭐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해야 한다는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충분히 말씀드려놨고 우리 아빠는 널 알잖아.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게 여기죠. 그래도 결혼은 집안끼리 문제라던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내가 절대 그런 감정 못 느끼게 잘할 거야. 나 믿어. 네가 할아버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토닥여줬어요. 머릿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목소리를 믿고 싶어졌어요. 어떤 노력도 해보지 않고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남자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렇게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병원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환자를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주 보기 드문 의사라고들 하던데. 개인적으로 이런 의사라면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라고 생각해요. 3대째 의사인 집안이라.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네? 아, 네. 엄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왜? 이런 건 차라리 터놓고 서로 이야기해야 나중에 불편한 게 없는 거야.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의사인데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다 껌뻑 죽는 거 모르나? 그게 개천에서 난 용이든 여의주를 물고 태어난 용이든 용은 용인 거지. 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정도 조건 되면 가정, 환경, 집안 수준 같은 배경도 중요시한다지만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말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잖아. 안 그래? 사람들은 왜 노력을 안 보고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거에 집착하나 몰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보면 질색팔색할 걸 예상하고 갔던 자리인지라 생각보다 상냥한 말투로 매너 있게 대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100% 제가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마음에 들어서 잘해주신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그래도 의사니까 이만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는 게 다 느껴졌거든요. 남자친구가 사전에 말을 잘해놓은 모양인지 헤어질 때까지 저에게 대놓고 무례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씀이나 행동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좋은 배경의 조건인 여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나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로선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 환경에 이 정도 예의 있게 대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다는 생각에 그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저 큰 고비를 하나 넘겼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갈등은 양가 부모님과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병원에서는 예비 시아버지가 휴일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분이 소아과 병동을 드나들기 시작하니 같이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했어요. 뭐야? 진짜 우리 과에 마음 안 드는 사람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보다 자꾸 오시더니 요즘은 꽤 자주 오시네. 원래는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 분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자주 오시니까 짜증나네. 그런 투덜거림에 공감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참 미안했어요. 이제 병동 사람들은 다 남자친구와 제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병원장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식장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에는 제 스케줄을 어떻게 하신 건지 틈만 나면 시어머니가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점심 제안을 하셨을 땐 나름대로 기쁜 마음이었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좋아했고요. 우리 엄마 정말 깐깐한 분인데 그래도 당신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 이왕 가족이 되는 거 친해지면 좋지. 잘 지내봐. 그렇게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머님도 대답하기 어렵거나 꺼려지는 질문들은 일체하지 않으셨고, 먹는 건 어떤 걸 좋아하냐,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 등 소소한 대화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저도 의사인지라 주변에 의사 가문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대충 알아서 그렇게 편견 없고 소탈하게 대해주시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게다가 엄마 없이 자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식사도 사주시는 모습이 마치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의 식사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과 이렇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었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주 서서히 불편한 쪽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 예단은 간소하게 하기로 이야기 나눴어요. 어머, 간소하게? 네,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럼 서로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요즘 세상에 누가 예단에 목매겠어. 그치?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면 되지. 딱히 저희 집이 시댁에 비해 예단 부담이 커서 그랬다기보다는 결혼에 붙는 허례허식을 줄이고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어머님께서는 굳이 콕 집어서 저희 집을 없는 집이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를 못했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제 표정이 굳는 걸 본 어머님이 슬쩍 입꼬리를 올리는 것까지 봐버렸죠. 그날 어찌저찌 식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집에 계신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 괜히 더 속상했고요. 어차피 결국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갈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잘해주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 욕은 참아도 할아버지 욕만큼은 절대 그냥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묵묵히 당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어머님의 점심 약속 제안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생각해보니 일하고 공부하느라 얼마 없는 귀한 휴일을 어머님과의 시간에 너무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예, 요즘은 바쁘니? 못 본 지 한참 됐다? 아, 어머님, 요즘은 일이 좀 바쁜 시기라서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 자주 만나다가 안 만나니 영 서운해서. 그나저나 니네 예식장 잡은 거 봤다. 내가 유학금 부담하고 취소했어. 네? 취소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직 못 들었구나. 아니, 지난 주말에 니네가 잡았다던 예식장 가봤는데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잖아. 그리고 의사 둘이 결혼하는데 적어도 호텔 예식장은 잡아야지. 일반 예식장은 뭐니? 예식장 크기는 남편이랑 예상 하객수 계산해서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 이상이면 너무 크기가 커져서 저희 쪽이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 나도 다 얘기 들었다. 그래도 경사스러운 날인데 자리가 좁아서 미어 터지는 것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이용하는 게 먼 길 와주시는 하객들한테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림이 더 예쁘지 않겠니? 내가 전에 작은 예식장을 가봤는데 좁은 예식장에서 하면 결혼식장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결혼하는 것 같다니까? 또 우리 집은 부를 하객이 좀 많은 줄 아니?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좀 아니지. 너도 부를 수 있는 하객은 다 끌어모아서 불러.
모자라면 신부 쪽으로 우리 하객 좀 보낼 테니까. 그래도 이제 와서 예식장 바꾸면 금액도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위약금이랑 예식장 넓혀서 나오는 차익은 우리 집이 부담한다니까 그러네. 설마 그것도 못 해줄까 봐. 잊었어? 우리 집은 무려 3대가 의사 집안인걸. 너희 집 형편 뻔히 다 아는데 그런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렴. 어머님은 위약금과 차액을 부담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기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깊이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었고 벌써부터 이런 사소한 것을 강제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난리치시는 통에.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대신 더 넓고 좋은 호텔 예식장 비용 대주신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주라. 엄마도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정이 기분 나빠. 이거야 처음이니 그렇다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부 둘이 결정한 문제에 관여하시면 나 이 결혼 못해.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시부모님께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 당연하지. 나도 이번 일은 솔직히 화가 많이 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인 건 그 일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에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께서도 뭔가 스스로 눈치챈 게 있으신 건지 이렇다 할 터치는 없으셨어요. 대화할 때마다 불편하게 은근히 서로의 집안을 비교하는 말도 없으셨고요. 어머님과의 만남을 줄인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나아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라도 그런 성향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어머님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을 업고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눈치만 보면서 덮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괜찮을 거고 괜찮아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님께서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아니 니네 오늘 드레스 투어 간다는데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한 명 더 따라가면 좋은 거 모르니? 어른들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엄마, 눈치 없이 여긴 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드레스 갈아입기 힘들 텐데 엄마가 있으면 불편해서 되겠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 안 드렸죠? 뭐? 너는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 내가 딸이 있길래 뭐래? 요즘 젊은 애들은 드레스 어떻게 입나? 볼 수 있는 날이 이때밖에 없는데 그거 구경 하나 못 시켜주니? 드레스는 결혼식 날 보셔도 되잖아요. 꼭 여기까지 쫓아오셔야겠어요? 여보 그만해. 이미 오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 시간도 다 됐고 들어가자. 아무리 싫고 불편해도 언제부터 오실 생각이셨던 건지 아침 일찍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저희보다 먼저 샵 앞에 도착해 계신 어머님을 도저히 돌아가라고 내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마땅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같이 샵에 들어갔어요. 제 체형과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상담받고 몇 벌 피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많이 얹으시는 바람에 드레스샵 실장님도 살짝 짜증이 나는 눈치셨죠. 이런 식상한 거 말고 번쩍번쩍 느낌 나는 비즈 박힌 게 예쁘던데? 어머님, 요즘은 비즈보다는 실크가 유행이고요. 신부님 취향도 이렇게 화려한 무드보다는 우아한 무드를 선호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비즈가 적은 걸로 추천해드렸어요. 유행이라고 다 예쁜가? 나중에 보면 촌스럽기만 하지. 그럼 이렇게 입고 하나는 내가 고른 걸로 입어봐. 혹시 모른다? 드레스는 다 입어봐야 뭐가 제일 예쁜지 알아.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모른다고.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소중한 한 번의 피팅 기회는 결국 어머님 취향인 휘황찬란한 드레스로 피팅했어요. 그냥 봤을 때도 영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가 입으니 더 촌스럽고 옛날 드레스 같더라고요. 다들 반응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고 저 역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님 혼자 마음에 든다면서 박수를 치셨죠. 다음 샵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한 벌씩은 입어봐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입어보고 싶었던 드레스를 한 벌씩 포기해야 하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 샵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샵이라
큰 용기 내서 어머님의 의견을 거절했죠. 어머님, 이 샵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커서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드레스로만 피팅해 볼게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 엄마, 솔직히 2벌이나 양보한 게 어디야. 엄마 보고 싶은 드레스 입어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좀 놔둬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내니 남편도 옳았구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둘이서 강경하게 의견을 내세우니 어머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마지막 샵에서는 다행히 제 뜻대로 피팅을 했고 전부 마음에 들었어요. 웨딩업계 특성상 당일 계약이 혜택이 많다 보니 당연히 당일의 계약을 결정할 생각이었고 마지막 샵으로 바로 계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조용히 구석으로 저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니? 여긴 정말 아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래. 네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알겠고 요즘은 심플한 게 유행이라는 것도 잘 알겠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그런데 너처럼 밋밋하게 생긴 애가 드레스까지 저렇게 밋밋하게 입어버리면 그날 주인공 같겠어? 요새는 하객들도 얼마나 여우처럼 예쁘게 꾸미고 오는데 게다가 우리 하객은 우리 쪽 하객이니만큼 다들 명품옷 입고 올 텐데 네가 게임이 되겠냐고. 이왕이면 더 비싸고 화려한 비즈 드레스가 많았던 2번째 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샵은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 고가의 드레스 샵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저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많아 가장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곳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샵 정도는 제가 고르게 해주세요. 웨딩홀은 하객 고려해서 어머님 뜻대로 했지만 드레스까지 하객 고려해서 화려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실크가 아무한테나 어울리는 줄 아니? 지금이야 드레스니까 다 이뻐 보이지. 실크는 좀 피부도 하얗고 깨끗해야 이뻐 보이는 건데 네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실크 입는다고 예뻐 보일 줄 아냐고. 조명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어도 이뻐 보일까 말까인데 그건 자연스럽게 곱게 자라서 귀티나는 애들이나 입는 거지. 너 힘들게 산 티 감추려면 화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만 힘들게 살아요? 의사들은 원래 다 힘들어요. 어머, 얘 좀 봐. 다 알아들었으면서 모른 척하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결혼인데. 네가 촌스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겠니? 계약해라 해. 어머님이 선을 넘기 시작하니 저도 참을 수 없어 따졌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2번째 샵은 너한테는 너무 고급스럽긴 하지. 피부색이랑도 안 맞고. 여배우들이나 입어야 소화할 걸 너한테 소화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하여간 돈도 써본 놈이 쓴다고 예쁜 것도 입어본 놈이 입는다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고르니 내 속에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어머님은 분에 못 이겨 그대로 뛰쳐나가셨어요. 뭐야, 엄마랑 싸웠어? 자초지종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은 기가 막혀 했어요. 진짜 왜 저러시냐. 내가 미안해. 옆에 있을걸. 됐어. 어머님 잡으러 가봐. 엄마가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데 뭐하러 잡아. 다른 말 나오기 전에 얼른 계약하고 집에 가자. 남편의 배려 덕분에 원했던 샵으로 무사히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덕에 기분 나빴던 감정은 금방 사라졌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제 앞에선 티를 별로 안 냈지만 남편은 그날도 화가 많이 났었는지 시부모님과 대판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중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죠. 할아버지께서는 제 길을 세워주시겠다며 아껴두셨던 멋있는 정장을 갖춰 입으셨어요. 솔직히 시부모님 쪽이 할아버지 혼자 나오신 건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되기는 했지만 할아버지를 건드린다면 정말 이 결혼을 엎을 각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견례에 나갔어요. 그래도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무례한 행동은 안 하시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처음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겠다면서 시부께서는 존경을 담은 따뜻한 말씀도 많이 전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진행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아참, 웨딩홀 크기를 좀 키운 건 알고 계시죠? 원래 결혼식이 혼주 행사인데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 쪽 인맥도 없고 하다 보니 우리 집보다는 하객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요즘은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신부 쪽은 아르바이트를 좀 고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식탁 위로 찬바람이 쌩 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색하게 웃으셨죠. 요새는 없는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럼요. 특히나 상대 쪽이랑 차이가 날 때는 상대 쪽 체면을 위해서라도 얼추 비슷하게 머릿수를 맞춰주셔야죠. 또 저희 아들이 명색이 병원장 아들인데 결혼식이 텅텅 비면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얼굴로 열이 몰리더라고요. 좋은 집에 시집간다며 좋아하시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결혼은 없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집안 차이가 많이 났을 때부터 안 되는 거였구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때였어요. 없는 인연을 돈으로 메우는 건 사치입니다. 사치에 허덕이다 보면 정작 살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죠.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남편 얼굴을 봤어요. 그 시선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참,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체면 좀 지켜달라는데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솔직히 아버님께서 말려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늘 차분하고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렇게 몰상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처음부터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내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구두쇠일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은퇴하고 나서 딸이 버린 자식을 혼자 키우신 부분은 존경합니다만 무리한 요구를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거절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그러게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걱정했다니까. 이런 집에 아들 보내면 우리 아들 수준도 떨어져. 차라리 잘 됐네. 폐지 줍는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런 거지 집안이랑은 사도 못 맺습니다. 저야말로 이딴 결혼은 엎어버려야겠다고 발끈하면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제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우리 딸 버렸다고 누가 그래요? 낯선 목소리와 손귀에 뒤를 돌아보니 깊이 믿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묘하게 저와 닮은 눈매와 인매. 그분은 어렸을 적 저를 떠났던 엄마라는 걸요. 이사님? 그분을 본 시아버지께서 표정이 싸늘하게 굳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악수 요청은 차가운 시선과 함께 걷어졌어요.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죠. 우리 병원장님 아들이 우리 딸이랑 결혼을 다 하고. 네? 이 아이가 이사님 따님이라고요? 따라갈 수 없는 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오가는 대화로 파악해보니 중년의 여자분은 우리 병원을 후원해주는 재단의 이사님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의아했죠. 하지만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내내 꿈 같더라고요. 병원장님, 사람 참 좋게 봤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본인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게 대해주셔야죠. 그리고 뭐 거지요? 요즘 병원 실적도 떨어지던데 후원 끊기고 싶으신가 봐요. 누가 거지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사님. 이사님 따님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가려가며 대하는 게 실망이라는 건데요. 이 결혼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가자.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싼 엄마와 흐뭇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말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됐죠. 잠시만요, 장모님. 남친이 돌아서는 엄마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없다고 생각했던 장모님이 등장하니 부리게 어색해하는 게 티가 났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무례를 사과드립니다. 이대로 떠나보내면 결혼이 엎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집안인 거 뻔히 다 봤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라는 거죠? 내 딸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데요. 아무리 옆에서 편들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나요? 그 말에 남친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틈을 타 시아버지가 쫓아왔어요. 이사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끼리 하도록 하시죠. 오해 풀고 싶습니다. 아드님은 이렇게 저희 딸한테 애틋한데 두 분은 참.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재단 후원 끊기고 싶지 않다면 아드님은 저희 집 대릴 사유를 보냈다 생각하시고 다시는 아드님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물론이고 아드님까지 터치할 경우엔 이 결혼도 없었던 일, 후원도 받지 않겠다는 걸로 알아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들이야 뭐 이사님 사유로 들어가는 거라면 대환영이죠.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네. 뭐? 여보 정신 나갔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당신은 조용히 하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아유 이 망신덩어리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지. 시부모님이 투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 긴 이야기를 했죠. 엄마께서는 어린 시절 아빠와 사고를 쳐서 저를 낳고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게 된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싸우다 결국 이혼을 하고 아빠가 사라졌다시피 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은 재혼은 내가 하라고 했다. 너희 엄마도 할아버지한테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소중한 막내딸이었단다. 그래서 시집갈 수 있을 나이일 때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너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나도 당시엔 너를 책임지려면 어떻게든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땐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너를 낳고 키우느라 공부도 많이 못했을 때라서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그래도 후회는 없단다. 비록 부모로서 너에게 따뜻한 사랑은 못 줬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부족함 없이 금전적으로 후원은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연금이 나온다고는 해도 폐지만으로 제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고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셨던 걸 늘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알게 되니 제 이야기인데도 정말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했던 이야기가 제 삶이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폐지를 지으며 저를 키운 외할아버지, 조용히 뒤에서 저를 밀어준 엄마,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의 결혼. 처음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확실히 사랑 말고도 견뎌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례한 말에도 모욕적인 말에도 매번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제 마음에 작은 흠집들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 곁엔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있었어요. 겉으로 봐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마법처럼 나타나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비록 먼 발치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던 엄마의 사랑이 이날까지 저를 살게 했다는 건 무엇보다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엄마 덕분에 무사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고 더 이상은 시댁의 무례한 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 같은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 사연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의 기적을 믿으며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